함수의 미분은 극한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 관한 이론은 미적분하기 시금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함수의 극한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가 미적분학 공부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열이라 함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오늘 배울 함수의 극한이 다소 생소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의 정의가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말 때문에 우리가 보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정의를 배웠고요. 뿐만 아니라 수열의 극한의 값을 예측하고 우리가 예측한 그 값이 그 수열의 수렴값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실론 정의를 가지고 왔다. 따라서 n분의 1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0이다 라는 것을 먼저 예측하고 이 예측한 값이 정말 맞아 라는 것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양의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 수열의 항들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쵸, 입실론 근방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라지 n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뭐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열의 극한에 있어서 자연수의 정의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 커질 때의 함수의 변화가 궁금했다라면 함수의 극한은 단순히 커지는 부분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점에 가까이 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함수의 변화도 궁금하다라고 해서 함수의 극한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의 어떻게 했나요, 선생님들? 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이꼴 l이라는 함수의 극한의 정의였어요. 맞나요? 아니잖아. 아니어야 할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들. 뭐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요? 맞는데? 맞아요, 선생님들. 얘가 빠졌네요.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즉 x의 값이 a에 그냥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의예요.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라는 것이 왜 중요했느냐? 선생님들 왜 중요하다고 배우셨었나요? 의미가 두 가지를 의미를 띄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a라는 점에 가까이 갈 때 l에 수렴하는 함수. 그렇다라고 해서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무엇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쵸? fa라는 함수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장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멍이 뚫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는요. 또한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에 fa가 있어요. fa가 정의는 될 수 있어요. fa가 정의는 될 수 있어요. 극한도 존재하고 fa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어떤 걸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이 같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네, 맞아요. 뭐냐? 함수가 연속일 때는 이 두 번째가 보장이 되지만 우리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이 부분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를 얘기를 하고 싶다. 얘를 우리는 리미트 포인트 a에 대해서 혹은 accumulation 포인트에 대해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즉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직접점이라는 점을 다루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리미트 포인트, accumulation 포인트라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쓰면
집접점이에요. 왠지 느낌이 뭔가 집약되어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맞아요. 수학적으로 정의가 집약되어 있는 느낌이 맞아요. 한번 써보면은 리미트 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어떠한 입실론, 양의 입실론을 가지고 와도 그 A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근방에서 A라는 점을 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점을 중심으로 갖는 근방에서 A라는 점을 빼고 나서도 그 안에 D라는 집합의 원소가 존재한다라면 이때 우리는 점 A를 뭐라 할 것이냐? 리미트 포인트라고 할 것이다. 누구의 집합? D의 리미트 포인트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뭐가 있느냐면 대표적인 너무 흔한가요? 이런 집합이 있을 거예요.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점 계속 0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 집합 D의 리미트 포인트는 얼마일까요? 맞아요. 0이에요.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해서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0을 기준으로 네이버후드를 잡았고요. 0을 기준으로 네이버후드를 잡고 0을 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집합은 요 집합들은 계속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그래요. 여기에 D라는 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해요. 아무리 작은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다시 D라는 집합과 함께 원소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x는 0에 이 집합의 리미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항상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집합을 이렇게 잡으면은요. 1과 2라는 집합을 잡아볼게요. 즉 1과 2라는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를 제외하고 근방을 잡았지만 이 집합 1과 2를 갖는 집합과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집합에 대해서는 리미트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포인트에 관해서 함수의 극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함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정의역에 있어서의 어떤 것을 만족하는, 즉 리미트 포인트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점 근처에서의 함수의 변화 혹은 함수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수의 극한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한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랑 수열의 극한과 같은 개념으로 넘어가면 돼요. 뭐냐? 우리가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 근방 안에 L의 근방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일정한 값 L의 근방 안에 들어간다. 근방 안에 들어간다. 입실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한계의 항을 제외했다라는 개념을 여기에서는 그쵸.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그 근방 안에 들어가는 X 값에 관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이 범위에 있어서 X의 존재성을 X와 관련된 범위의 존재성을 이야기를 하면 엄밀한 정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밀한 정의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양의 의미의 입실론을 가지고 왔을 때 뭐예요, 선생님들? 그쵸? 함수 fx가 이 L과 가까우다. 이 근방 안에 fx가 몽땅 들어간다. 어느 경우에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는 의미였지만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함수의 극한은 a라는 점에 가까이 가는 거죠. a라는 점에 근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x와 a의 간격이 짧게 되는 이런 델타가 존재하면 fx와 l 사이의 간격이 짧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 앞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리미트 포인트일 때가 궁금하다. 리미트 포인트 때가 궁금하다. x가 a가 아니면서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equal l이다라는 함수의 극한을 우리 엄밀한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양의 입실론에 관해서 x-a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큰 x값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라면 무엇을? fx-l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얘를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제가 여기는 C라고 표현을 했네요. 아까 A라고 표현했던 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x-c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델타가 존재하면 fx는 L 근방 안에 쏙 들어간다 라는 게 함수의 극한을 얘기를 하고 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거 무슨 표시인가요? 선생님들 갑자기 델타 가로 입실론 뭐야?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들 우리 수열의 극한을 얘기할 때 라지 n을 어떻게 찾았어요? 입실론 분의 1보다 큰 거 어떤 입실론과 관련해서 찾았어요. 라지 n을. 입실론의 디펜던트한 값을 찾은 것처럼 이 델타도 우리가 존재성을 보이기 위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디펜던트 한다? 입실론 값. 이미 입실론 값에 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선생님들 꼭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델타 값이 결국엔 입실론 값에 좌우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실론을 10분의 1로 잡아왔을 때와 보이시나요? 입실론을 100분의 1로 잡아왔을 때 델타 값이 달라져요. 10분의 1로 잡아왔을 때 델타 값은 여기네요. 여기에 걸친 x 값들에 대한 함수 값이 몽땅 다 들어가네요. 어디에? 입실론에 관련된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더라. 그런데 이것보다는 얘가 더 기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델타를 요 길이로 잡아오자. 델타 1을 이렇게 잡아올게요. 델타 1을 잡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1이 존재해서 x-c가 이 델타 1보다 작은 x값, 물론 c가 아니면서 델타 1보다 작은 이 근방 안에 있는 함수 fx는 무엇하다? 함수 fx는 어디 안에 들어간다? 요 노란색 근방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입실론이 100분의 1일 때는 보니까요. 100분의 1일 때에 해당하는 x값들은 여기 부분과 해당이 되겠네요. 해서 여기 있는 x값들에 대한 함수값이 몽땅 노란색 근방 안에 들어가더라. 그런데 양쪽이 좀 크기가 다르네요. 이번에도 여기가 좀 더 기네요. 좀 다른 색으로 하자. 여기 델타 2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델타 2로 잡아야겠죠. 왜냐? 여기를 지금 잡아버리면 여기 넘어가면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작은 델타 2를 잡아야겠죠, 선생님들. 그러면 이때 델타 2가 존재를 할 거예요. 뭐가? x가 c가 아니면서 델타 2보다 작은 근방 안에 들어간다라면 그것의 fx는 100분의 1보다 작은 거리를 두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도 봐도 델타 1과 델타 2의 크기가 다르다. 왜? 입실론을 달리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이번에는 입실론을 얼마로 잡아왔냐면 10만을 잡아왔네요. 10만 분의 1로 잡아왔어요. 우린 10만 대군의 기본으로 열심히 전쟁을 치르듯이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자, 10만 분의 1을 가지고 왔을 때 델타도 이번에 이쪽이 좀 더 짧네요. 델타 3가 존재함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델타 3가 존재함을 보일 수가 있고 존재하는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델타 3는 앞서 델타 2나 델타 1과 크기가 다르다. 왜? 지금 이 입실론에 의존적으로 입실론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함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델타를 주어진 입실론, 즉 임의의 아무거나 잡아온 입실론에 따라서 델타를 선택할 수만 있으면 그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번 우리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요 예제가 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x는 3으로 가까이 갈 때 2x-1은 이런 거에서는 3 대입해서 6-1, 5 극한값 찾는 거 하셨죠? 자, 요거에 있어서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y 꼴 2x-1이라는 그래프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3일 때 x가 점점 가까이 갈 때 얘가 어느 값 5로 가까이 가냐 5가 더 짧네. 자, 미안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극한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3에 가까이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 그래서 그 목표가 목적지가 5야 라고 해서 극한을 찾아냈다라면 우리는 엄밀하게 보이고자 하겠다. 자, 엄밀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즉 5를 예측한 극한값을 기준으로 어떠한 근방을 잡아와도 형광펜으로 해볼까요? 어떠한 근방을 잡아와도 무엇이 존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자,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델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델타를 근방으로 가지고 x는 3이 아니면서 이런 x값에 대한 함수값 fx값이 무엇에 5에 가까워진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 주어진 문제에서의 fx는 그렇죠. 2x-1이네요. 2x-1과 5와의 간격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입실론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입실론보다 작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얘는 얼마예요, 선생님들? 2x-6이 되겠고요. 2를 뽑아내면 x-3이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x-3, x-3. x-3이 뭐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델타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얘는 그렇죠. 이 델타보다 작고 우리는 뭘로 보이면 이 델타와 입실론을 같게 잡으면 되더라. choose. 델타를 어떻게 잡냐? 임의 입실론, 얘가 기분 입실론이에요. 입실론을 잡으면 아까 10분의 1로 잡든 100분의 1로 잡든 10만분의 1로 잡든 간에 그 잡은 입실론에 관해서 뭘 먼저 하게 되면 그 입실론보다 반띵해주게 되면 즉 2분의 입실론으로 누구를 잡아준다? 델타를 잡아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함수의 극한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수열의 극한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라지 n의 존재를 찾았다라면 이번에는 주어진 입실론에 관해서 우리가 x의 크기를 찾아내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건 x가 1이 아니면서 다가갈 수 있는 걸 얘기하겠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해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바로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를 좀 비교를 해볼까? 자, 임의의 입실론을 가지고 와요. 기분 입실론이라고도 해요. 왜? 입실론은 10분의 1로 잡느냐, 100분의 1로 잡느냐, 10만분의 1로 잡느냐에 따라서 델타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떠한 입실론을 잡아오든 간에 x-1이 델타보다 작고 x가 1이 아니면서 델타보다 작게 된다라면 그 함수, 우리 함수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눈 이 함수가 어디 2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가까워진다라는 걸 보이고 싶다라는 거야. 그렇게 만족하는 델타를 찾겠다라는 건데 자, 선생님들 요거 변형해 볼까요? 그러면 x-1,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되고요. x-1의 분모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약분을 할 수 있죠. 왜요? 그렇죠. x가 1이 아니기 때문이죠.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x-1이라는 인수를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해에서 뭐만 남느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만 남고요. 선생님들 요거 지울게요. 밑에다 쓰도록 할게요. 얘는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1 뭐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델타보다 작다. 결국엔 뭐로 델타를 잡으면, 그쵸? 그냥 입실론, 주어진 입실론으로 델타 값을 찾으면 우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함수가 2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룹 활동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1, 2, 3, 4고요. 1번에 5, 6, 7, 8. 1번에 4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에 4번 어떻게 증명해 보셨어요? 지금 입실론 델타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이 0이다 라는 것을 보여라. 그러면 자동으로 양의 입실론 얘기가 나오겠네요.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x-0이 델타보다 작고요. 0이 아니면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걸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를 만약 한다라면 그때 함수 뭐 x 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0이 입실론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이셨나요, 선생님들? 맞아요. 얘는요, 뭐보다 작거나 같냐? x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요? 사인 함수는 1과 마이너스 1로 바운디드 되어 있고 그것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 1을 갖는다. 따라서 절대값 x 곱하기 1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x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입실론은 뭘로 가지고 오면 된다? 델타로 가지고 오면 되네요. 얘를 바로 델타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입실론과 같게 선택을 한다라면 이 델타보다 작은 x 값들에 대해서 함수 fx 값은 0 근방 안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우리 2번 풀어보기로 했죠. 2번. 2번은 조금 선생님들 보셔야 될 거예요. 앞에 우리가 10분의 1과 100분의 1 얘기를 할 때, 10분의 1과 100분의 1을 얘기를 할 때, 델타를 봤을 때 양쪽 사이에서의 가장 작은 델타를 찾았어요. 즉 10분의 1로 했을 때 오른쪽의 델타 값과 델타라고 생각했던 값과 왼쪽에서의 델타 그 간격이 오른쪽이 더 짧았기 때문에 델타 1을 오른쪽으로 잡았었죠. 그 다음에 입실론을 100분의 1로 했을 때도 오른쪽의 델타라고 생각했던 값과 왼쪽에서의 델타 C를 중심으로 델타 값에서 오른쪽이 좀 더 짧았기 때문에 짧은 그 값을 델타 2로 잡았어요. 그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2번이 여러분이 풀릴 거예요. 자,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이 9로 가까이 간다. 언제?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면 그러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x가 3이 아니면서 3으로 가까이 갈 때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 x제곱 마이너스 9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인수분해 하면은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선생님, 여기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여기 델타보다 작네요, 선생님들. 네, 맞아요. 델타보다 작아요. 그런데 얘는요? 이거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3. 아까 문제에서 사인 x분의 1은 1과 마이너스 1로 바운디드 되어 있고 따라서 절대값 사인 x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1이 맥시멈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을 도출할 수 있었지만 x 플러스 3은 어쩌을까나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금 x 값이 언제일 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근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 근방에서. 3 근처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3 근처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 꼭 1이어야만 하나요?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좀 유연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2분의 1로 찾거나 혹은 3분의 1로 표현해서 그 적절한 델타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많은 문제를 연습을 하면 되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절대값 벗겼죠. 그렇다라는 건 x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거고 우리 지금 뭐의 바운디드 값이 궁금하니까 x 플러스 3의 바운디드 값이 궁금하다. 즉 x 플러스 3은 맥시멈 뭐를 넘지 않는다? 7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을 넘지 않는다. 7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 델타 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그냥 입실론이 아니라 7분의 입실론 값으로 추저하면 되겠죠.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런데 7분의 입실론이 더 작을지 1이 더 작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7분의 1이 더 작을지 1이 더 작을지 몰라요. 왜? 우리 델타가 1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요 바운디드 값을 찾기 위해서 1보다 작은 경우를 고려를 했잖아요. 따라서 선생님들 여기서 델타를 선택할 때는 1이라는 값과 여기에서의 7분의 입실론이라는 값 중에서 어떠한 값? 그렇죠. 미니멈 값을 찾아야 돼요. 그쵸? 1과 7분의 입실론 둘 중에 미니멈 값을 델타라고 찾는다라면 지금 주어진 요 부등식이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열의 극한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의 성질 또한 우리는 입실론 델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해서 입실론 델타 방법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선생님들 생각을 해 보실까요? 우극한과 좌극한은 선생님들 A라는 점을 기준으로 A보다 크면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우극한이었고요. A보다 작으면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좌극한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는 A를 기준으로 근방을 얘기했지만 지금 A보다 크면서 A로 가까이 갈 때는 요 근방, 분홍색 근방에서만 얘기하면 되겠고 A보다 작으면서 A로 가까이 갈 때는 요 녹색 근방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자, 녹색 근방이 좌극한이 되겠네요. 쓰면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를 하느냐. A가 아니면서 A보다 작은 구간에서 다가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가가는 x값에 관한 함수들이 이 근방 안에 들어오면 좌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극한을 정의를 해볼까요? 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기를, 양의 델타가 존재하기를 x가 a가 아니면서 x는 a보다 크게 수에서 다가가면 그때 x에 대한 함수들이 어디 안에 들어오더라 라는 게 우극한의 정의가 되겠죠. 잠깐 일시정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선생님들?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입실론 델타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해보자. 생각만 해도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이런 그래프인 거고 0을 기준으로 우극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근방을 생각을 하겠다. 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x가 0이 아니면서 x가 0보다 크게 다가간다라면 우리가 보고 싶은 함수 루트 x 마이너스 0이 무엇보다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고 싶다라는 거고요. 얘는요. 절대값 루트 x가 되겠네요. 절대값 루트 x는 결국엔 뭐보다 작다? 루트 델타보다 작다. 아, 그러면 얘를 뭘로 잡으면 되는구나,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즉, 입실론의 주어진다라면 무엇하게 델타를 입실론의 제곱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발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데피니션이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엄밀한 정의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프리사이즈 데피니션을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래프를 보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앞서 수렴할 때는 그 수렴하는 값 근방 안에 함수들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발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값을 가져오더라도 그 값보다 크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값보다 작으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본다라면 A를 기준으로 이 A의 근방 안에 있는 X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은 어떠한 m을 잡아오더라도 그 m보다 크더라 라는 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다시 한번 쓰면은요.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델타 값이 존재를 하기를 어떻게 존재하느냐? x가 a가 아니면서 델타보다 작은 x의 함수값, 절대값 안 들어갑니다. 함수값들이 그 임의의 값 m보다 크면 우리는 이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자, 음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써볼까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책의 표시는 음수 n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저는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써볼게요. 델타 값이 존재하기를 x가 a가 아니면서 델타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 이 fx 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m보다 작다라면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요 주어진 발산을 선생님들 제가 잘못했네요. 입실론 델타 데피니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입실론이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요. 자, 뭐라고 할까요? 프리사이즈 데피니션이라고 할게요. 프리사이즈 데피니션. 즉 엄밀한 정의를 이용을 해서 지금 발산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양의 실수 m을 가지고 올게요.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 델타라 함을 x가 0이 아니면서 델타보다 작다라면 함수 누구? 그렇죠. 절대값 안 들어가네요.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가 누구보다 컸으면 좋겠다? m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델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델타 어떻게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얘라며 x가 델타보다 작다라면서요. 따라서 지금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 관련 있네요. 델타 제곱분의 1보다 작을 거예요.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기 때문에 x제곱분의 1이 델타 제곱분의 1보다 크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되겠다? 얘를 만족하는 델타를 찾아내면 되겠다. 어떠한 실수 m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델타를 어떻게 선택한다라면 그렇죠. 루트 n분의 1로 선택을 한다라면 여기 갖게 되겠네요. 우리는 발산하는 것을 프리사이즈 데피니션을 이용을 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라면 우리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근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들 점근선 좀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의 점근선은 그쵸. x 이꼴 a라는 점근선을 보일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점근선은 x 이꼴 a라는 점근선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도 점근선 얘기할 수 있었어요. y 이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y 이꼴 x분의 1은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얘가 점근선이겠죠.
얘가 점근선이에요. 뭐 y 꼴 0이라는 점근선일 거예요. 얘도 점근선이네요. 얼마? x 이꼴 0이라는 점근선이다. 그래서 얘를 써볼까요? 요 x 이꼴 0을 수직적인 점근선이라고 해서 vertical asymptote라고 해요. 그 다음에 y 이꼴 0을요. 우리는 수평적 점근선이라고 해서 horizontal asymptote라고. 네, 여러분 책에 이제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활동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문제는 좌극한과 우극한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3번 문제는 발산에 관련된 문제니까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에서 이번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번은 x는 2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달라서예요. 우극한은 얼마로 존재하나요? 1로 존재하네요. 좌극한은요? 좌극한은 3으로 존재를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함수가 만나지를 않아요. 좌극한을 고려할 때는 얘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 우극한을 고려할 때는 얘를 함수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이지 않고 요거 하나를 보이고 여러분이 다른 거는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의 형태를 찾는 겁니다. 양의 임의의 입실론을 가지고 왔는데 우극한이네요. x가 2가 아니면서 2보다 크게 다가가겠다. 2보다 크게 다가갔을 때 그 x에 해당하는 함수 얼마? 그렇죠. 2x-3이라는 함수가 1 근방 안에 들어가느냐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근방 안에 들어가느냐 델타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요. 얘는 2x-4가 되고요. 따라서 2로 묶어내면 x-2가 된다. x-2 얼마보다 작나요? 델타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 델타가 되겠고 우리는 뭘로 가지고 오면 델타가 그렇죠. 주어진 입실론의 반으로 가지고 오면 2분의 입실론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우극한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좌극한도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발산하는 경우를 precise definition을 이용을 해서 보여보도록 할게요. 3개의 문제 중에서 저는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definition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입실론이 아니죠. 이번에는 네, 임의의 양수 m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 임의의 양수 m과 델타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되겠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냥 극한이 아니라 좌극한이네요. 따라서 x가 1이 아니면서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절대값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어진 함수 자체가 무엇했으면 좋겠다? 이 임의로 잡은 m과의 관련을 찾고 싶다.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m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왜?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우리 얘는요 선생님들 요거 부분에 있어서 즉 마이너스 델타보다 뭐가 커요? x 마이너스 1이 커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역수를 취할 수 있어요.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델타분의 1이 x 마이너스 1분의 1보다는 크네요. 따라서 얘의 부등호 관계는 마이너스 델타분의 1보다 크다. 따라서 델타를 뭘로 잡아오면은요. n분의 1로 잡아오면 되겠네요. 뭘로 잡아오자? 델타를 라지 n분의 1로 잡아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n보다 주어진 함수가 작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우리 책에서의 정의는 그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양의 실수를 잡지 않고 음의 실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지금 우리 2번 문제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음의 실수의 형태를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음의 실수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임의로 잡은 이 음의 실수가 델타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좌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서 1 델타보다 큰 x값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1이 지금 음의 실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음의 실수 라지 n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 이유에 있어서 즉 델타와 x과의 관계가 얘는 뭐 같은 얘기니까 뭐보다 작다. x-1분의 1이 마이너스 델타분의 1보다 작다. 이고 이번에는 델타를 뭘로 잡으면 그쵸. 마이너스 라지 n분의 1로 잡으면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주의해야 할 거는 선생님들 아까 양의 실수를 잡았을 때의 형태와 델타의 형태와 음의 실수에 잡았을 때의 델타의 형태는 달라요. 항상 델타는 양의 실수를 잡아요. 그래서 음의 실수 라지 n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델타가 양의 실수가 되니까요. 왜 델타를 양의 실수를 잡나요? x의 근방을 표현하는 거리잖아요, 선생님들. 그 근방의 크기를 얘기할 때 델타니까요. 그래서 델타는 항상 양의 실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마이너스 플러스 보호에 있어서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